안녕하세요.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게 다 무슨 말이지? 싶은 약어나 전문 용어 때문에 좀 막막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암호 같은 용어들을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차트나 진료 기록 같은 걸 보면 HX, DX, 무슨 외국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낯선 언어를 우리 모두의 언어로 함께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차트에 나오는 기본적인 암호부터 풀고요. 그 다음엔 마음을 읽는 데 필요한 핵심 증상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진단명 약어들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의 차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기본적인 약어들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죠. 보통 임상 현장에서의 정보 흐름은 이 네 가지 논리적인 단계를 쭉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환자를 만나서 뭐가 제일 힘든지 듣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배경을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C, 주호소입니다. 말 그대로 환자가 병원을 왜 찾아왔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환자 본인의 목소리로 기록한 거예요.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서 왔어요 하는 식으로요. 그 다음은 HX, 즉 병력을 수집합니다. 히스토리의 약자죠. 환자의 개인적인 삶,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심지어 가족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는지, FX까지.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모인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드디어 DX, 진단을 내립니다. 환자가 겪고 있는 그 상태에 이것은 우울증입니다 하고 임상적인 이름을 딱 붙여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TX,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죠. 약물 치료를 할지 상담 치료를 할지 같은 것들이요. 자,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은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환자의 내적 경험, 즉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핵심적인 증상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망상과 환각의 차이입니다. 망상은요, 잘못된 생각 또는 믿음의 문제예요. 반면에 환각은 실제 자극이 없는데 뭔가를 보고 듣는 감각의 문제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인 거죠. 혹시 의사가 환자한테 오늘이 며칠이죠? 라거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고 묻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바로 그게 이 진압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를 아는 현실 인식의 가장 기본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기분과 정동의 차이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기분은 한 계절처럼 쭉 이어지는 전반적인 감정 상태고요. 정동은 그날그날 변하는 날씨 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순간의 감정 표현이죠. 자, 이제 증상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 이런 증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공식적인 진단명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진단명들이 어떤 약어로 불리는지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SPR, 이건 조현병을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행동 같은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복합적인 정신질환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망상이나 환각 같은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MDD는 주요 우울장애,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진단명 중 하나일 텐데요. 임상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분장애죠. 지속적인 슬픔과 함께 뭘 해도 즐겁지 않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주요 증상입니다.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리킵니다. 어떤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사건, 즉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죠. 그 과거의 경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OCD는 강박 장애를 말하는데요. 머릿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만 반복해서 떠오르고 이게 강박 사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게 강박 행동, 그런 악순환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다룬 주요 진단명 약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참고서 같은 거니까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익히는 게 단순히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이게 바로 효과적인 소통, 더 나은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더 깊은 공감을 위한 이해의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전문 용어들, 이게 과연 한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규정짓는 끝일까요? 이 언어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차트 너머에 있는 한 사람, 그 자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